네, 이 내용을 취재한 박연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오버부킹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티켓 판매가 부진할 것을 예상해서 위메프와 티켓 판매자가 위메프존이라는 구역을 설정해 특가로 고객을 유치하고 나머지 좌석은 일반 가격으로 다른 예매 사이트에도 오픈했던 겁니다. 즉, 한 장이라도 더 티켓을 판매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건데 예상보다 많이 몰리자 보시는 것처럼 중앙에 있는 이런 싼 값의 위메프존을 없애버린 겁니다. 위메프 측 설명 들어보시죠. 네. 그 존이 다 차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유를 두고 하셨다가 일부 하차가 넘어선 거는 맞기는 합니다. 공연 업계에서는 좀 유동적으로 잡아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공연 특성상 좀 겹치기 때문에. 네, 이런 위메프 사이트에서 판매가 진행되는 동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예매 사이트에도 좌석이 판매되다 보니까 예약을 희망하는 이 좌석이 겹치게 되고 결국 특가 좌석을 없애면서 일반 좌석으로 돌리고 남는 좌석은 배정하겠다 이런 문자를 발송하게 된 겁니다. 오버부킹은 사실 항공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네. 이 통상 오버부킹 등으로 낮은 등급 좌석이 자리가 안 나면 등급을 올려주는데 여기는 반대로 등급을 낮춰버린 겁니다. 네. 위메프는 책임이 없다, 환불은 해주겠다 이런 입장인 건데 환불 이상의 보상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전자상거래법에는 이런 보상까지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표시 광고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환불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외에 재산적인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공정위 조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또 관련 법령에 의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데 변호사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네.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나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 내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법적인 문제를 떠나 이번 위메프 상황은 이제 어린이 뮤지컬을 보게 되던 이 가족들이 마음의 상처까지 입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상처가 더 커 보입니다. 그렇겠군요. 소셜 커머스 관련해서 이번 사례 말고도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이런 소비자 불만이 이렇게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 소셜 커머스는 판매자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해 이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 떠넘기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번에도 위메프는 판매자에게 화살을 돌렸다가 저희 취재가 시작되더니 이렇게 잘못을 나중에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소비자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셜 커머스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14,000여 건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련 처벌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